오늘 거 전부 다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문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오답을 좀 해주시고 해설지에서 어느 정도 분량이 가독성이 있는 거는 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중에 진짜 너네들이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 있지. 어려우면서 학교도 좀 난이도가 있고 이런 문제들 위주로 좀 같이 풀어볼 거고 그리고 그걸 오답을 한 다음에 뒷숙제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미리 얘기하는데 뒷숙제가 앞에보다 훨씬 쉬워. 훨씬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게 거의 메인이라고 보면 돼. 번호 때 보면 알겠지만 거의 고3급 킬러들도 학교 시험 문제 출제됐던 거 그냥 다 모았다가 보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이 프린트 200문제 정도 안에서 지수로 감수보다 더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럼 1등급 컷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만들어놨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내가 교재 만들 때는 일단 무조건 1등급이야. 다 하면 무조건 1등급 나오는 난이도로만 하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만큼 그만큼 나오는 거 자기가 생각하기 싫고 오답하라고 다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런 정신머리는 어차피 1등급이 나오지 않잖아. 그지? 자기 등급보다 좀 걸맞다 싶은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자 앞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문제 204번 볼 겁니다. 일단 204번 그리고 중간쯤에 선생님이 문제를 안 골라놓은 게 있어. 안 골라놓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너네들이 좀 풀다가 이건 선생님 진짜 좀 어려웠어요 하는 문제들을 좀 추천받아 같이 보는 걸로 할게. 좀 중요한 것부터 먼저 봅시다. 204번 볼게. 자 204번 문제 2분 줄게. 문제를 일단 읽어. 이거 맞춘 사람 없지? 맞았니? 안 풀었지, 그지? 딱 보자마자 안 풀었을 것 같아서 이걸 고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골라서 같이 풀자는 문제들은 니네들이 아마 열심히 안 했을 만한 문제들이니까 204번 문제부터 읽어봅니다. 일단 오늘 선생님이 이 만들어놓은 프린트 자체가 고3 애들이 수능 대비하는 수원 지수로그 문제집보다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면 돼. 거의.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고 오늘 선생님이랑 보는 문제들은 잘 필기에 가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채워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답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돼. 당연히 어렵지. 그리고 학원에 전달했는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4월 12일, 19일, 26일 이렇게 3일 해가지고 토요일날 6시 반부터 10시까지 확통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직보는 어차피 해줄 거니까 3년 어차피 직보 같이 할 수 있잖아. 수학 그때. 그래서 선생님 일찍 와가지고 같이 직보 쭉 하고서 두 과목 다 공부하고서 가시면 되니까 어떤 특강상으로는 3회 청답은 당연히 상관없고. 이번 주 숙제 삼각함수예요? 이번 주 숙제? 아니 지수로 끝까지. 아직도 100 몇 문제가 남았어. 맞다. 그래서 답지는 끝까지 준 거야 그냥. 얼른 문제 읽어보고 뭔 소린가 그래프를 빨리 그려봐야 돼. 0부터 1 사이, 1부터 2 사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나? 그 다음에 낙원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먼저 해봐. 웬만하면 노트 좀 챙겨오라 했다잉.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 이거 좀 풀이 길다. 오늘 킬러 위주로만 좀 살펴볼 거니까 나머지 문항들은 조금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n이 1, 2, 3이래. 자, 문제에서 나번에서 보니까 n이 지금 1, 2, 3일 때 이런 조건을 띄고 있다는 것 자체는 동시에 생각할 수가 없는 범주입니다. 왜냐면 1, 2, 3을 무조건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혹시 모르게 주기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앞에다가 2의 n승,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가 변수가 달라지지.
그럼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뭐 증가 개형이나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이나 이런 건 일치할 수 있겠지만 그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거든.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무조건 주기성을 띠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x가 2n이다라는 거는 x랑 x-2n이다라는 건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이 2n 차만큼 날 때 함수 개형이 앞에 있는 거에다가 곱하는 곱비율로 바뀌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런 의미를 지금 나번에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1부터 대입을 해봐서 기본적으로 식을 이끌어보는 게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짓이라는 거야. 자, n이 1일 때 한번 볼게. n이 1일 때는 EFX죠. 자, 얘가 f가 뭐가 되는 거냐면 x-2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범위를 이미 다 줬기 때문에 범위에 맞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n이 1일 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2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면 자, 2부터 4까지는 야 이렇게 그려줘 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죠? 2부터 4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 이 얘기고 왜 2부터라고 줬는지는 생각해보면 가번 조건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거야. 왜냐면 0부터 2 사이를 이미 앞에서 줬죠. 그지? 그리고 이런 개형 선생님이 뭐 넣어보라고 했냐면 0 넣어보니까 0이야. 그치? 1 넣어보니까 1이지. 여기다가 바로 1을 빨리 넣어보는 거야. 1을 넣으면 무조건 꼭지점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문제를 낼 거라고. 왜냐면 1 여기다 대입하자마자 2 빼기 1이라는 거 바로 보이지? 그럼 1이라는 거 아니까 꼭지점 모양인데 뭔가 각도가 점점점 다른 이 약간 송곳니 모양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2부터 4까지는 여기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 전 모양에 있는 거 여기다 2 넣어보면 0이고 여기다 4 넣어보면 2죠. 전 모양에 있는 모양이 2배를 곱한 모양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원래 거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게 뭐라는 거야? 2분의 1 곱한 거라는 얘기겠지. 그럼 전함수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 방금 이해했으니까. 자, 가번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x, y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내가 2, 4, 6, 8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끊어볼게. 여기가 2고 4고 여기가 6이고 조금만 길게 할까? 조금만 길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부어서 자, 여기 x축이라고 하고 이 정도를 8이라고 할게. 왜 20 나누는지는 알고 있겠지. 그지? 그때마다 개형식이 다르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점선 그려서 자, 이렇게 생겼을 거라. 그럼 첫 번째 거 보니까 0부터 1까지야. 자, 어찌됐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여기다 0 넣었을 때 0이라고 했지. 그럼 0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 1일 때 한번 끊긴다고 했으니까 1 한번 체크해줘. 1 넣었을 때 얼마? 1,1이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쪽에 점이 찍히고 개형은 뭐냐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나와줄 거고 그 다음 이 친구 보면 여기다 일단 마이너스 씌웠지.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라는 건 뒤집어지는 거잖아. x축을 대칭한 거지. 이 2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일단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좌표를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가 딱 뭐야? 0 되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라고. 개형 따라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작년 진선요구 문제야. 하필 오늘 주인이가 좀 아파서 못 왔지만 작년 진선요구 서술형 그 객관식 마지막 번호에 나왔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모양 일단 송곳니 첫 번째 됐습니다. 두 번째 친구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2분의 1씩 줄어든다 했어. 얘들아, 개형에서 2분의 1씩 줄어드는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뭐냐면 함수값만 줄여주면 되는 거야. 개형은 어때? 유지하는 거거든. 이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래서 1이었던 게 꼭지점이 어디로 간다? 조금 비율이 이상하긴 하지만 2분의 1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넣었을 때는 개형이 어떻게 되면 그 전 거랑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 전 거부터 또 뭐가 되는 거야? 2의 제곱분의 1이야. 전전 거에 2의 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건 높이가 몇 분의 1이 된다는 거야?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가니? 그래서 변형 문제 내면 어디에 많이 변형이 되는 거냐면 이쪽에 개수에 많이 변형을 줍니다. 왜냐면 3의 n승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를 보통 꼭지점을 3 정도 줘. 그 다음에 1 되고 3분의 1 되고 9분의 1 되는 모양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 문제를 낸단 말이다. 그러니까 가나를 해석하고 이 그림을 일단 먼저 그리는 게 우선이야. 자, 그럼 또 높이가 줄어들었어. 높이가 줄어들어. 마지막까지도 줄어든다.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좀 이제 보기 좋게만 하느라고 그런 거지만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인 거고 얘가 자 4분의 1인 거고 얘가 자 8분의 1이겠다라고 높이점만 우리는 생각을 하자 이거야. 높이가 점점 절반씩으로 줄어드는 송곳니 모양의 그래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다 그린 거야. 자, 이래놓고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전부라고. 자, 지금부터 이거 넓이 구해보세요. 내가 지금 요거 그려놓은 거 있지? 그래프 그대로 따라 그리고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 32 곱하면 정답이야. 이게 29번이라고 말이 되냐고. 자, 빨리 풀어봐.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연습하면 암산 문제야. 이거 나오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야. 깜짝 놀랐다. 자이스토리랑 마더통 둘 다 1등급 마무리 문제 있어. 1등급 문제.
문제 같지도 않지만 아무도 안 풀어봤다. 읽지 않기 때문이지. 자, 선생님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금 정답 이해한 친구는 바로 나왔을 거야. 내가 여기다가만 하나 보조선거. 자,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 선생님 지금 세모 쳐놓은 거 보이죠? 끝이야. 왜? 갖다 붙이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 얘들아. 어쨌든 정답은 그냥 바로 쓸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요거 넓이 1이야. 그치? 그 다음 얘 높이가 2분의 1이 됐네. 밑에는 똑같지만 어쨌든 삼각형으로 닮음은 아니야. 왜냐면 밑에 간격은 2씩 다 똑같잖아. 닮음은 아니지만 넓이는 어차피 높이가 절반씩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절반입니다. 맞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주는 거니까 요거 2분의 1 요거 4분의 1 요거 뭐다? 8분의 1이야. 끝이지? 그럼 8분의 여기다가 1 2니까 8분의 3에다 8분의 7에다가 8분의 15야. 8분의 15에다 32 곱하면 정답이라고. 정답 60이잖아. 그치? 이렇게 풀어버리라고. 이게 29번 킬로고 이게 진선제곱 객관식 맨 마지막으로 나온 거야. 제일 어렵게 나온 거. 작년 기출 문제. 졸라 쉽지? 그래서 내가 변형되는 것도 알려주잖아. 잘 들어봐. 근데 이 문제를 낼 때는 얘들아 할 때 선생님들이 크게 바꾸지 않아. 근데 너네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나를 해석을 일단 못하기 때문이야. 가나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안 따지기 때문이지. 그럼 너네들이 이제 이걸 배웠잖아 나한테. 이 정도는 개쇼컷이잖아. 맞잖아. 연습만 해놓으면. 그럼 이제 문제가 변형이 어떻게 되나 잘 보자. 이 문제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 내가 수학 원 과정에서 도현이는 많이 들었을 거야. 수학 원 과정에서 넓이를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학교 시험 문제가 이런 걸 변형해서도 있겠지만 그냥 넓이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 근데 일단 넓이가 곡선이야. 자, 수투가 들어가지 않는 순간부터 너네들이 인생에서 곡선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 무조건 뜯어붙이기입니다. 무조건 뜯어붙이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적분위를 안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수학 원이라는 과정이. 그럼 이런 식으로 곡선 부분을 구해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뭐를? 공률을 똑같이 준다. 공률을 똑같이 주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 앞에도 개수가 무조건 바꾸더라도 똑같은 걸 곱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 3을 곱하고 선생님이 변형을 쳤다 치자. 여기다도 3을 곱해준다는 걸 확인하고 변동이 없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거 3으로 바꿨다고 쳐? 3으로 바꾸면 내가 내 덩어리 하고 싶어 라고 하면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27로 바꾸는 거야. 27로 바꾸고 3으로 바꾸고 요거 3으로 바꿉니다. 요거는 개수 맞춰가지고 맞게만 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바뀌어 3의 n으로 바뀌어 x-3n으로 바뀌어 여기 간격이 뭐 2n 더하기 하면 뭐 2n에다가 2n 더하기 2가 2 차이니까 이번에 3 차이로 하든가 뭐 이러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똑같은 균형은 뭐냐면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가나를 보고 문제를 이런 거를 배웠을 때는 이게 만약에 변형돼서 나왔다라고 하잖아. 1, 2, 3을 대입해보면서 가는 게 아니야. 한 번 그리고 저거랑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림이 쫙 나와버리면 이게 연습해가지고 이거 풀었던 문제다라고 하면 바로 송곳니 몇 개 그려? 문제의 범위에 맞춰서 만약에 10개까지 그려라. 저거 2라고 했다? 5개 빠르게 그려줍니다. 그리고서 보조선 딱딱 긋고 삼각형 넓이만 실수하지 않고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마무리 쳐버리면 끝이야. 이게 고이기과 29번이야. 됐지? 이해가지? 최근 문제고 2019년 문제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상문고등학교 문제 어려운데 그런 데에서 나왔잖아. 확인해볼만 하겠지. 알겠죠? 자, 다음 거. 그 다음 골라준 거 한번 문제 한번 풀을게. 몇 번 볼 거냐? 자, 208번이야. 자, 208번은 많이 맞았을 거야. 내 생각에는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는 208번을 맞아야 돼. 208번이 근데 제일 단골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히려 현실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208번 정도기 때문에 일단 한번 확인 한번 해볼 거야. 알았지? 그러면 하긴 했었지만 자, 이거는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니까. 나 오늘 중요한 거랑 좀 어려운 걸 고른 거거든. 3의 x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x가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2분의 1에 x 더하기 a랑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1 더하기 a다에다가 플러스 5야. 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y는 fx 위에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거 고르라 했어. 내가 요거 지금 계속 고르는 거에 균일적인 그 포인트들이 뭐냐면 얘 보면 자, 1 넣었을 때 일단 얼마 나오니? 3 나오죠. 맞지? 얘 봐봐.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이거 1 더하기 a인 게 이게 문제 의미에서 끝에 대입한 게 똑같기를 원하고 낸 거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 넣었기 때문에 1 더하기 a랑 1 더하기 a가 똑같아서 이게 지워진다고. 그러면 요거 자체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1 넣었을 때 값으로 봤을 때 지금 둘이 차이가 똑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얘는 1 넣었을 때 3인데 얘는 1 넣었을 때 5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습관적으로 이거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 거를 반대로 내면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어긋나게도 낼 수 있다고. 그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봐봐. 그래프도 막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 꼭지점만 주목을 하라는 거에서 교훈이 있다고. 자, 얘 같은 경우는 1을 일단 자르랬지. 자, 1 기준으로 잘라볼게. 1 넣었을 때 일단 3이라며. 자, 1 넣었을 때 3. 자, 여기다가 동글뱅이 채워놓으면 그때부터 실수하는 거야. 왜? 포함 안 돼 있지. 수초 배우신 거 알겠지만 개구간입니다. 동그라미 비워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는 1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1 넣었을 때 함수값 5는 지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얘는 포함할 거야 라고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런 거 개수 하나 차이로 틀리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의 x야. 너네들이 제일 잘하는 개형이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됐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절편은 내가 항상 체크해놓으라고 했지. 자, 여기다가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5 이후부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 모양을 보고서 좀 느껴야 되는데 너네들이 제일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시험 때 이런 걸 보고 당황할 수 있어. 자, 요런 거 보고 나서 이거 함수에 대한 변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무조건 뭐야? 상수야. 상수는 얘들아 지수함수 개형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너네들 배웠겠지만 상수 부분은 위아래로 올라가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하다고. 이 a도 안 중요해. 무조건 2분의 1인지 아닌지랑 이 앞에 x 앞에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지수함수 개형에서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x면 이렇게 생긴 거군요. 바로 알고 있죠? 그럼 그런 개형을 띠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5부터로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걸 주목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나 보다 하고 대충 그리세요. 대충. 됐지?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 금방 해석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이거 위에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10개래. 그럼 너네들이 직접 생각을 해봐. 여기서 5, 4, 3일 때까지 몇 개? 3개죠. 한 개, 한 개, 한 개야? 그럼 범위를 어느 정도 나눠줘도 상관없어. 만약에 숫자를 좀 크게 선생님들이 변형했다 그러면. 자, 5, 4, 3일 때가 총 몇 개씩이 나오냐면 자, 한 개씩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후부터는 다 2개씩 나온다는 거 확인 가능하니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은 순간부터 언제까지? 0보다는 클 때까지 해가지고 몇 개씩 나온다? 자, 2개씩 나오는구나. 범위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0보다 작아. 그 사이에서는 무조건 다 한 개씩밖에 대응이 될 수 없겠구나.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계산 실수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몇 개야? 여기 같은 경우는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가 2개 나오네? 그럼 4개에다가 요거니까 해갖고 7개는 일단 나옵니다. 자, 7개가 나오는데 총 몇 개가 되래? 10개가 되래. 그럼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도 1개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는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여기가 어디에 컷이 잡혀야 되는 거냐면 여기 마이너스 2까지는 잡아줘야겠다. 체크해주면 0일 때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도 하나가 지나갈 것 같고요. 마이너스 2까지는 포함을 해줘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친구 마이너스 3까지가 포함이 되게 되면 11개가 되죠. 여기까지는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왜냐면 이거 숫자로 딱 떨어지게 내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야. 요 사이 범위를 했을 때 그거에 걸맞는 A를 정수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범위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는 값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쪽 값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2랑 3 사이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니까 정근선을 맞추면 되겠지. 이 친구의 정근선이라는 게 지수함수상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과하게 그렸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이런 식으로 생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정근선의 위치가 얘보다는 밑에 있고 얘보다는 같아도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정근선을 좀 잡아보자. 그럼 정근선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요 놈이 정근선이야. 뒤에 있는 놈이 항상 정근선이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더하기 a에 더하기 5한 이 친구가 뭐보다? 자,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정근선일 땐 만나는 게 없으니까 뭐보단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단 작다. 이것만 정리해서 a를 구해주시면 정답이 나올 거다 이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에 계산은 알아서 해줘도 되지만 자, 이렇게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8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a에 걸맞는 거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정수로 걸맞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4겠지? 그지? 마이너스 4일 때가 딱 등호 포함된 걸로 정수는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에 거듭적으로 줄 거니까. 따라서 a의 정수 범위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가끔 문제에서 좀 쓰레기같이 낼 때는 이렇게 딱 등호가 걸릴 때 지수를 줄 때도 있는데 애매하게 루트 값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정수 a의 범위를 할 때는 양쪽의 범위를 꼭 잡아놔라. 그리고 되는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수 있잖아. 억지로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치? 자, 208번 문제. 중요한 문제니까 이건 너무 단골 문제라서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 어렵다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212번 볼게. 212번. 자, 212번 지금 그림 그리고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서술형에 나오면 진짜 단골 문제야 이거. 그리고 애들 정답률이 정말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야. 가장 현실적인 문제. 요원이 맞았지? 맞았지 이거? 도현이 맞았어? 자, 이것도 한번 볼게. 그림은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왜 바로 그릴 수 있냐? 이걸 보고서 항상 정근선을 먼저 체크하는 거야. 자, 8과 마이너스 8이 정근선이라는 거 알고 있지? 정근선 체크하자마자 그 다음에는 뭐만 따진다? 개형만 따진다. 2의 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게 2의 x야. 마이너스 2의 x라는 거는 위로 떨어지는 거야.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됐지? 됐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이야. 자, 마이너스 8인데 개형은 잘 지켜야지. 마이너스 8은 정근선인 건 알았어요. 자, 2의 x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 2의 마이너스 x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 걸맞게 해갖고 2의 마이너스 x면 0 넣었을 때 일단 절편이 어디서 떨어지나 우리가 확인해줘야겠지. 그지? 0 넣었을 때 여기다 보면 여기가 7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 0 넣어보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7이 되지. 자, 요거 지나가면서 해주는 거야. 얘가 방금 어떻게 생겼댔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의 반대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여기 지나면서 찍히는 거라고. 개형이. 그럼 모양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생겼겠구나 라고 이렇게 대충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란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x좌표랑 y좌표가 전부 다 뭐일 때? 정수일 때입니다. 그러면 x좌표를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요 y값들 사이에서 몇 개씩이 있나 그걸 그냥 세라는 문제란 말이야. 항상 내는 문제가.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야. 그리고 지수함 특성을 하나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요거 문제는 좀 풀어주는 거다.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자, 여기의 좌표는 너네도 알고 있을 거야. 일부러 딱 맞게 준 겁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3이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다. 그러면 x좌표도 y좌표도 저 내부 안쪽에 경계까지 포함해서 있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수 있는 사실이야. 그죠? 그 와중에 있는 친구를 한번 구해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서 애초에 이 뒤에 있는 값으로 얘네들이 둘이 교점이 만약에 생겼을 때 이 뒤에가 더 따질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3을 내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만약에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8보다 졸라 조금 작은 거야. 맞지? 이게 1만큼이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요거 자체에서 여기 정수가 들어간다고 하는 순간부터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뭐냐면 윤수야? 눈 감고 뭘 감상하고 있는 거야? 빨리 들어. 넌 틀린다고 시험에서.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뭐야? 8분의 1이죠, 그죠? 그럼 8보다 조금 작다는 얘기야? 그럼 7만큼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이런 걸 그냥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정근선이 거의 가파르게 내려가는 거니까 거의 무조건 7부터는 거의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자 이 얘기라고.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칭형이니까 7까지 되겠다 해서 15개 바로 찍어주란 말이야. 15개겠다 바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가 되나 한번 혹시 모르게라도 대입을 다시 해봐. 마이너스 2도 하더라도 1보다 무조건 조금 더 작은 애란 말이야. 분수기 때문에. 어차피 7이 되는구나. 자, 어차피 7이 되는 거 보니까 이쪽에 7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쪽에 라인에서 우리가 잡아주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우리가 2일 때는 몇 개가 되나 생각을 해보면 막 7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여기 값에 걸릴 때까지 정수구를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밑에 거에다 잡아주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 그럼 여기가 되는 게 마이너스 4일 때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개수를 좀 작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개수 마이너스 2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여기까지만 계산을 우리가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다라고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총 국어의 개수를 다 더하게 되면 83입니다. 이건 개수 한번 계산해 보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2번. 그리고 해설지에는 범위를 y에 맞춰가지고 x를 구하는 방식으로도 써놨으니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x가 추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가 내 선생님이 페이지를 좀 일부러 좀 비워놨어. 219번이 내가 그 다음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불만 있어? 219번에 선생님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쉬운 것만 풀어주세요. 혹시 불만 있는 사람? 왜냐면 215번은 저번에 나랑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는 문제가 변형 문제기는 하지만서도 그걸 바탕으로 너네들이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나는 오늘 도형 문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거든? 219번 어때? 맞았니? 219번 맞았어? 맞았으면 넘어가려고. 도현이 어때? 안 맞았는데 왜 물어보세요? 그치? 219번 말고도 어려운 것도 풀어줄게. 근데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219번도 한번 볼게. 자, 219번 문제 보면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곡선이 있는데 y는 3의 x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x제곱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어. 얘랑 둘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볼 거냐면 x1, y1이야. 그 다음에 x2, y2다. 자, 이렇게 볼게. 이런 와중에 x1이라는 친구가 자 x2보다 작다 이랬을 때 다음 중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했으니까 우리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봅시다.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 근데 얘들아 이 그래프 문제는 너네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전혀 떨 게 없어. 생각보다 그 사관학교 문제 킬러에서도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렵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막 어렵게 공부하고 막 이런 거보다 시험 때 빨리 눈치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y는 3의 x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또 하나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1이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0이니까 꼭지점이 일단 여기가 일단 뭐 4다 이렇게 하고 위에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대칭형으로 생긴 우리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래 놓고 만나는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걸 x1이라고 놓을게. 여기 점을 자 x1 그 다음에 y1 쓰다. 그 다음에 이 점을 뭐라 놓을 거냐면 자 x2, y2야. 선생님이 골라준 문제를 만약에 너네들 정답률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지수로 감소가 괜찮게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라. x1, y1, 그 다음에 x2, y2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 기억부터 보자. 자, 기억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2라는 게 2분의 1보다 작다야. 2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 니은 y2에서 자 y1을 빼고 이거 내가 질문 물어볼 거야. 3분의 루트 3 y1, y2 자 이렇게 돼 있어. x2가 일단 2분의 1보다 작냐 물어봤어. 그럼 여기가 일단 뭔가 보니까 이 친구가 절편 표시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일단 1이다 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 그럼 저 x2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판단하려면 뭘로 판단을 좀 해야 될까? 이런 걸 조금씩 그냥 대답 한번 해보시면 돼. 자, 2분의 1보다 크고 작은지를 어떻게 따져야 돼? 자, 이 문제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게 항상 그 어떤 값보다 대소관계를 요구하잖아, 그래프에서. 자, 대소관계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뭐냐면 그림의 선반영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림의 선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 이게 1이고 1보다 작은 건 누가 몰라? 기억을 내면. 그지? 그거는 지나가는 개도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2분의 1보다 지금 얘가 크냐고 작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2분의 1이 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x2가 여기 있다고 치자. 여기쯤에 x2야. 그럼 너네들이 이 대소관계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무조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먼저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2분의 1이 여기 있나 여기 있나만 따지면 된다는 거야. 졸라 간단한 게. 근데 항상 얘들아 교점이 만약에 생기잖아? 교점이 생기면 그 값을 대입했을 때의 대소관계가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면 이 교점을 기점으로 바뀌거든. 함수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분의 1이 여기 있잖아? 그럼 2분의 1을 여기다 넣은 거랑 2분의 1을 여기다 넣은 거 중에 이 위에 게 더 클 수밖에 없고 2분의 1이 앞쪽에 있다면 위에 대입한 이 포물선이 함수값이 얘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계형상으로 맞잖아. 그럼 문제에서 만나를 확인할 때는 우리가 2분의 1이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윤서야. 그치?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쯤에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뒤에서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여기다 대입하니까 루트 3이죠? 루트 3이고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그나마 좀 감사한 숫자를 물어봤단 말이야. 3이야. 3이랑 루트 3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 물어본 거랑 똑같지.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보면 기억이 틀렸다는 걸 바로 발견할 수 있죠. 3보다 지금 루트 3이 더 크다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쯤에 2분의 1이 있어야 걸맞다 이거지.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3일 거니까 기억 바로 밴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얘들아 모국 문제에서는 기억이 맨날 옳다 맨날 이러는데 내신에서는 의외로 기억 틀리게 주는 경우도 많다잉?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니은 봐봐. 니은 같은 경우는 y2-y1이 요거래. 자 요거 어떻게 풀었어? 예원아 혹시 요거 어떻게 풀었니? 니은은? 그렇지. 자 나누기 이런 게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 자 나누기나 자 곱하기 꼴의 조건을 만약에 준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기울기야. 기울기. 자 기울기를 무조건 따져야 돼. 기울기 부분에서 만약에 곱셈이나 나누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 그럼 잘 봐. x2가 x1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을 문제에서 줘버렸지. 그런 순간 감사한 게 뭐냐면 x2에서 x1을 뺀 거는 무조건 뭐보다?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준 거야. 그럼 나눠보라는 거를 힌트를 준 거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지. 그럼 나눠보면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을 하면 x2에서 x1을 나누는 순간 이렇게 하고 부동 방향 바뀔 이유가 없네. 자 이거의 기울기가 2보다 크냐 작냐 이거 물어보고 있었다 이 얘기지. 그죠?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해서 2보다 우리가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따져야 될까?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2보다 크고 작은지를.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끝인데. 자, 항상 기울기 문제에서는 특정 점을 찍으셔야 돼. 특정 점. 자, 특정 점인데 선생님 어떻게 점을 그냥 아무거나 찍습니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서 그 점을 뭐 찍어야 되는지 시험 때 어떻게 떠올라? 좀 이유를 알려줘. 자, 항상 요거 주목해. 절편에 주목합니다. 절편. 자, 얘가 0,1이야. 문제를 낼 때 애초에 의미가 명확한 걸 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1이지. 자, 0,1이라는 점이랑 뭔가 관련이 있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해. 근데 기울기가 만약에 2네? 그럼 여기서 특정점 갑자기 2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쯤이. 그지? 그리고 보통 기울기가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 얘들아. 이거보다 대소관계가 커라 라고 하면 특정점 기준으로 이런 걸 물어봐. 이해가? 왜냐면 대놓고 이 그림에서 니들이 보조선을 그어봤을 때 무조건 기울기 관계가 보이는 걸 낸단 말이야. 시험에서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1이 여기잖아. 그럼 1, 지금 얼마냐면 얘가 1,3이거든. y는 3의 x 위에니까. 자, 이게 1,3이라는 이 점을 찍는 감각이 중요하다. 그럼 니은 보기를 바로 체크하는 거야. 자, 0,1이랑 1,3 사이야. 그럼 1 갔을 때 2 같네? 기울기가 2인 직선의 기울기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어때? 얘보다 더 가파르죠? 그럼 뭐야? 이거의 기울기가 지금 2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작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니은은 뭐다? 3이다라는 걸 바로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특정점을 잘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 기울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 얘가 제일 어려워. 이거는 사관학교 필로에서도 나왔던 거야. 재작년 사관학교나 경찰대 문제에서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를 21번에 엄청 내던 유행하던 때가 있었거든. 그때 이 보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교육청 문제에서도 그렇고. 자, 요거 지금 생각해봐. 디귿번만 하면 끝이네. 이 문제가 난이도는 낮아 보여도 진짜 여기에 베이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프만 바뀔 뿐이지. 자, 한번 볼게. 야, 요거 보고 드는 생각이 뭐 없냐? 요거 보고. 그 같은 패턴에서 요런 데에서 물어보던 게 뭐였냐면 교육청 문제나.
요거 있지. 3의 x로 만약에 문제를 내잖아. 그럼 항상 3의 거듭제곱에 대한 상수를 물어봐. 이거 2의 x로 바꾼 기출이 있거든. 여기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같은 걸 물어본다고. 마이너스 1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니까 문제가 어려운 건 맞지만 2분의 루트 2 같은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확인해보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애초에 3분의 루트 3이라는 건 3의 몇 제곱이라고 볼 수 있냐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맞죠? 그럼 y1이랑 y2 좌표 자체가 일단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의 좌표를 우리가 따졌을 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잠깐만 3의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좌표를 좀 한번 떠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해보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보다는 앞쪽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일단 3분의 1이거든. 여기가 일단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y1이 3분의 1보다는 큰 건 맞잖아. 그지? y1이 3분의 1보다는 커. 그런 와중에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자, 2분의 1 아까 보니까 여기가 2분의 1 넣었잖아. 그러면 y2라는 건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보다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쪽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방향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2분의 1이고 요 뒤에 있다고 방금 기억에 틀렸다는 걸 우린 반증을 했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 3루트 3이잖아? 얘는 루트 3보다 크다고. 자, 그럼 정리할 때 자, y2라는 건 일단 루트 3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 발견 가능하지. 나 y1이라는 건 뭐보다는 커야 된다고? 3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고 이렇게 놨어.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둘 다 양수니까 3분의 루트 3보다는 크구나 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된다고. 됐지? 그 다음 이 뒤에 걸로 고민하는 친구는 바보입니다. 바보. 왜 바보냐? 자,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이쪽보다는 크고 여기다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이미 3이야. 그럼 y2 좌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그 마이너스 뭐 바보까지는 아니네. 바보까지는 아니고 바보까지는 아니고. 자, 어쨌든 자 생각을 해보면 개형적으로 얘들아 대칭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x1이 절대값상으로 x2보다 더 클 수 있나? 그래프를 봤을 때 절대 불가죠. 그럼 일단 x1 더하기 x2는 뭐라는 거야? 이거 둘이 더한 건 무조건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물어봐. 자, 그럼 봐봐. y1 대신 내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3의 x1이라고 넣어도 상관없지? 왜냐면 저 위에 교점이니까. 맞지? y는 3x 위에다가 저 x1 넣으면 되는 거잖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x2라고 넣어도 되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3의 x1 더하기 x2 아니겠어? 그럼 0제곱보다 어때? 작아야 돼. 3의 0제곱이 뭔데? 1이야. 이렇게. 이해갑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3의 x1 더하기 x2라고. 근데 x1 더하기 x2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3의 0제곱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3의 0제곱이 1이다. 이런 식으로 특수값을 물어본단 말이다. 알겠죠? 여기가 문제는 쉬워 보여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계산 속도를 늘려가면서 풀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교훈이야. 알겠지? 꼭 중요 포인트니까 알아둬라. 그래서 219번의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4번.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졸려 보여? 너 졸리다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 더했는데 왜 0보다 작아요? 더했는데 왜 0보다 작냐고? 안 듣고 있던 거야. 절대값이 누가 더 크다고? x1이 절대값이 더 크다고. 얘는 음수 쪽이잖아. 옆에 친구가 한심해 하잖아 지금. 봐봐, 얘가 만약에 대충 마이너스 0.7이야 얘 0.5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이 어때? 얘가 더 가까워야 맞잖아. 이쪽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0.7이면 얘가 마이너스 0.6이라 쳐봐. 둘이 다 음수잖아 무조건. 자, 219 됐지? 219번. 자,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숨통 좀 트이는 라인이었겠지. 그지? 여기서부터는 좀 숨통이 쭉쭉 트이다가 언제가 좀 약간 문제점이 생기냐. 쭉 넘어가시다가 살짝 250, 251에서 살짝 흔들렸을 거야. 그지? 왜 그림이 이렇게 많은가요? 자, 250번, 251번 둘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봐. 250번을 좀 어렵다고 난 생각하는데 250번 틀렸지? 그치? 250번 풀어주려고 했어 안 그래도. 야, 1학년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네 왜 이렇게 졸려하냐? 학교에서 뭐해 맨날? 누가 다 뛰니? 학교에서 누가 다 뛰어? 아니 왜 졸린 거야? 아니 왜 졸린지 보통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윤아 졸리지 너?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절대값 둘이 더해가지고 0보다 작은 것도 몰라놓고 졸린 거지 그 정도면. 자, 250번 한번 볼게. 자, 250번도 빨리 문제 좀 읽어봐. 그림 좀 이해하고 있어. 내가 쭉쭉 풀어주면 무슨 음악 감상하게 듣지 말고.
고3 이과 28번 학교 시험에 딱 적합하다니. 몇 개만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집중해서 풀어봐 얼른. 그림의 좌표 좀 찍어보고 뭘 어떻게 나와야 되나. 자, 이제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이거 조금 문제 예쁘게 풀어줄 테니까 뭐 해설지에도 되어 있어. 근데 평가원 해설지랑 좀 다르게 풀었으니까 이건 뭐 해설지도 참고해 봐도 좋고 선생님 푸는 걸 잘 봐. 자, 요점이 일단 있지. 근데 OC랑 CA랑 저 A, B가 다 똑같대? 그럼 이미 끝난 거야. 왜? 이거 K, K거든. 이거 뭘까? 2K, K야. 이걸 그림에서 빠르게 발견하는 사람이 그냥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게 원래 뒤집어지기 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뒤집어지기 전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원래 K, K라는 점은 뒤집어지기 전에는 뭔 점에 있었던 거냐면 K, K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근데 너네 봐봐. 얘 같은 경우 여기다가 K, 저 절대값 띄워버리는 거 니들 좋아하잖아. 절대값 띄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K, K 지나는구나. 마이너스 K가 뭐가 돼? 로그의 A의 K인 거야.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K, 2K 지난 다음에 원래 함수에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2K가 뭐가 되는 거야? 2K가 아니죠. K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2K가 되는 거라고. 됐지? 근데 얘네들이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0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뒤에 있는 진수끼리의 곱이 1이 된다는 얘기라고. 더했을 때 0 되는 거니까 끝났네. 2K 제곱이 뭐다?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따라서 k 값은 뭔데? 2분의 루트 1이라는 게 그냥 잡힌다 이 말이라고. k만 구해도 거의 다 끝난 거야. 왜? 미지수 하나에 10 하나인데 못 구할 일이 뭐가 있어 a를. 맞지? 여기다 넣어버린다. 여기다 넣어버리면 a의 마이너스 k 제곱이 k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a의 마이너스 k 제곱이 2분의 루트 1에 자 여기다도 이제 써줘도 돼. 2분의 루트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친구잖아. 그럼 여기다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이라고 생각해. 그지? 그럼 이것만 우리는 구해내면 끝나겠네? 근데 요거에다 계산하려니까 조금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지?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차피 요거의 값에서 알 수 있긴 하지만 요거가 얼마니까 얘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야겠지? A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A는 뭔데? 마이너스 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만 양면에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는 2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2분의 루트 2제곱이겠네. 이렇게 A 값을 잡아주라고. 됐죠? 그럼 A 값까지 다 나왔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야 여기다가 내가 2루트 2 그을게 이거야. 그럼 자 이제 K는 2분의 루트인 거 아니까 일단 위에다 그어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자 여기쯤에 해가지고 여기쯤에 내가 2루트이라고 생각해 볼게. 자 여기서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이미 정답이 나온다. 얘가 지금 구하라는 건 요 사이에 D 요 사이에 좌표 D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하래 28하는 게 문제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잠깐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베타라는 게 있다 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알파라고 있다 쳐. 어차피 둘에 뭘 물어봤어? 빼기를 물어봤어. 그럼 그냥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잠깐만 베타라는 걸 넣었을 때니까 베타 빼기 알파를 물어보는 걸 거 아니야. 베타 빼기 알파는 결국에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 좌표에서 애초에 그 값을 넣었을 때 자, D라는 걸 자, 베타에서 알파를 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베타 값을 어떻게 구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야 2루트 2가 일단 결론에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뭔데? 얘가 2루트 2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2일 때 이렇게 물어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왜냐면 뒤집은 게 2루트인 거 그냥이 2루트인 거 이렇게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가 뭔데? A의 2루트이고 하나가 A의 마이너스 2루트이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X좌표 물어보는 거니까 A의 겉옷제곱으로 얹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A의 그 2분의 루트 2에다가 2루트 2 곱하면 되는 거지 그냥 여기다가. 그럼 얼마야? 여기다 2루트 2 곱해보면 2 약분되고 2니까 얘는 2의 제곱일 거고 얘는 뭐겠어? 절반이니까 2의 제곱분의 1이겠지. 역수니까. 3 빼기 4분의 1을 하는 게 정답이니까 4분의 15가 정답이고 거기다 20 곱하라고 했으니 75가 우리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정말 그림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게 심심찮게 나오는 거. 이거 내신에 나오면 너네들 3분 이상 걸립니다. 무조건. 숙제를 해서도 못 푼 친구들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볼 때 애초에 좌표를 원래 기본형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된다. 절대값을 해석할 때 실수를 줄이려면 이런 것도 방법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250번 절반 정도 했으니까 지금 7시 5분이니까 잠깐 머리 좀 식혔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이교시 때 마저 뒤에 거 좀 오답하고 테스트 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건 집에서 제발 꼭꼭 다시 풀어. 쌤, 저 A가 왜 K, K? 응? 또 새로운 질문 좋습니다. 자 뭐야? A가? 왜 여기가 K, K냐고? 내가 문제 읽을 시간을 줬는데 문제를 안 읽고 맥도날드에서 뭐 먹을까만 고민하고 있었구만. 자 봐봐. OC랑 길이가 똑같대. OC가 K야. CA가 K야. 뭐야? 제가 쉬다가 20분 뒤에 시작할게요.